안녕하세요. 흑자일스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민 변호사라고 합니다. 3대 몇 정도? 3대 400 중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400 중반 정도. 수도 밖으로 몸이 지금 나오시는데 이렇게 전문적인 바쁜 일을 하시면서 이렇게 만드는 건 정말 대단한 거죠. 일주일에 며칠 정도? 거의 매일 하는 것 같아요. 거의 매일 하세요? 헬스를? 네. 혹시 친구가 없으신가요? 오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 이번에 내추럴 보디빌딩 대회를 본인이 내추럴이 아닌 걸 알면서도 대회 출전해가지고 다른 선수들의 순위를 빼앗았다고 표현해도 되나요? 그렇죠. 네. 빼앗은 일이 있었는데 이게 법적으로는 어떻게 처벌이 되나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형법에 보면은 그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라는 게 있습니다. 그 위계라는 거는 이제 쉽게 설명하면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이게 판례가 이제 위계가 뭐냐라고 이제 설명한 게 있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은 행위자가 행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 뭐 이렇게 얘기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위계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기죠, 사기. 업무라는 건 또 뭐냐?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 일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대회 주최자의 업무를 선수가 위계를 사용해서 방해했다라고 해가지고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충분히 성립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제 유명한 사건이 있었는데 너무나 유명한 그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 그것 때문에 그 아버지 되시는 분이 실형 선고가 이제 확정이 되셨죠. 시험지를 미리 아마 유출을 받아가지고 딸한테 전해주는 거였죠. 이제 이걸 위계라고 본 거죠. 이제 행위자가 행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오인을 일으키게 한 거. 즉 뭐냐면은 이 시험 업무를 담당하는 그 숙명여자고등학교에 시험 관리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이 수험에 응시하는 사람이 시험 답을 모르고 응시할 거야라는 거를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시험 답을 알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즉 이렇게 착각, 오인 이런 거를 이제 일으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업무방해죄가 성립이 됐다고 한 건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 운영자들이 이제 정말 자기들은 순수하게 내추럴 선수들만 이제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대회를 했는데 어떤 선수가 케미컬인 선수가 나는 케미컬인데 저 내추럴입니다라고 하고 뭐 도핑을 속였든지 뭐 다른 방법을 해가지고 대회 운영자가 모든 사람들이 다 내추럴일 거야라고 생각하게 착각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게 위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업무를 방해했다. 그러니까 보통 지금 많은 분들이 케미컬 선수가 내추럴 선수의 것을 빼앗았다라고 보는데 변호사님은 이제 다른 측면에서 그러니까 대회 주최 측에 피해를 줬다 이거죠. 그렇죠. 사실 이게 선수하고 선수 간에 이제 그런 거 물론 이제 불공평하다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범죄까지 간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제재하는 방법이 민사적인 방법이 있고 이제 형사적인 방법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건 형사. 근데 이제 만약에 민사로 간다 그러면은 손해배상으로 가야 되는 거죠. 내가 다 내추럴만 참여한 줄 알고 $50를 냈는데 선수 중에 케미컬이 있어서 이 사람이 입상을 했다. 만약에 그런 선수가 내가 여기 대회 나오질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이제 불법행위라고 그러는데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는 거죠. 참가했던 내추럴 선수들이 여러 명이 걸 수도 있는 건가요? 여러 명이 걸 수도 있죠. 예, 걸 수도 있죠. 그러면은 그 참가비 $50 외에 네. 내가 이 대회에 나오기 위해서 밥을 굶고 운동을 더 열심히 하고 예. 시간을 쏟고 이런 것까지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위자료가 되는데 단어가 되게 무섭네요, 법적으로. 위자료라는 거는 이제 손해인데 그 정신적 손해를 이제 위자료라고 합니다. 선수 대 선수로 했을 때 그게 될 거냐라고 봤을 때 저는 그거는 100% 확신 못 하겠어요. 아까 업무방해죄는 제가 사실은 굉장히 높은 확률로 가능하다고 봤는데 선수 대 선수는 사실은 이게 그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선수가 케미컬 선수가 나와가지고 불공정한 그런 대회 환경을 만든 행위를 했는데 과연 그것과 이제 다른 내추럴 선수들이 입었던 그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느냐? 그게 딱 정말 그거의 원인이 딱 그거냐?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예.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사실 많은 헬창 분들이 궁금하신 게 스테로이드를 우리나라에서 개인이 사용하는 게 불법이다 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잠깐 듣기로는 그렇지 않다고
저희한테 불리할 수 있는 질문이라서. 전혀 불리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전혀 불리하잖아요. 별개입니다. 이게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개인이 약을 하는 거는 범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불법이라는 표현이라기보다는 범죄다라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한데 약사법상 파는 사람은 범죄예요. 파는 건 범죄인데 그거를 하는 거는 범죄가 아닙니다. 그 마약하고는 다른 겁니다. 마약을 하는 사람도 처벌하고 가지고 있어도 처벌하는데 이거는 이제 마약이 아니라 의약품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저희가 문제가 되는 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업무방해죄 이런 거는 이거는 하는 게 아니고 하는 것 때문에 처벌하는 게 아니고 그 대회 주최자의 업무가 불공정하게 되도록 업무를 망치도록 업무를 방해했다. 그 즉 불공정함 때문에 그거는 이제 범죄가 된다라는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약을 하는 것 자체가 범죄지 아닌지라는 건 저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스포츠계에서 이렇게 워낙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게 심지어 조약이 있어요. 이게 스포츠 경기에서 약물을 쓰지 말자는 조약이 있습니다. 조약이라는 건 이제 국가 간의 약속이거든요. 유네스코 스포츠 도핑 방지 국제 협약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당사국으로 이제 가입이 돼 있고요. 그 말은 우리나라도 이걸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조약이 부여한 의무 때문에 우리나라도 법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법이 뭐냐면 근데 대한체육회 소속 선수들한테만 적용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대한체육회 소속 선수들이 약을 쓰면은 그 사람들은 이제 물론 감옥에 가거나 그러진 않는데 이제 그런 경제적인 제재를 받거나 출전 정지를 당하거나 사실 선수들 입장에서는 출전 정지 제재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타격이잖아요. 이제 그런 제재를 이제 선수들한테는 가하고 약물을 사용한 일반인은 처벌이 안 되고 약물 판매자는 이제 처벌이 당연히 되고 약물을 구매한 운동 선수가 또 처벌될 수 있다고요. 만약에 국회에서 움직이게 하고 싶으면은 국민 건강에 정말 큰 피해가 있다라고 인지가 돼야 그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얼마 전에 고등학생이 헬스 트레이너한테 스테로이드를 사가지고 주사를 했다가 엉덩이 근육을 도려낸 일도 있었고 사실 이름을 밝히기가 좀 그런데 아마추어 선수분 중에서 한 분 돌아가셨거든요. 이번에 또 문제됐던 선수는 자기 친구분이 레그 프레스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거품 물고 쓰러지는 걸 보고 또 끊기도 하고 이렇게 사실 문제가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왜 이런 게 잘 안 알려지고 이렇게 될까요? 사실 관심 없는 사람들은 일단 잘 모르고요. 보충제랑 스테로이드랑 헷갈리는 사람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걸 못하더라고요 일반인들이. 모르세요. 제가 막 프로테인 타먹고 있으면 약 먹고 운동하려고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지는 않죠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미국 같은 경우는 스테로이드가 굉장히 많이 쓰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쓰기만 해도 불법이라고 저는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정도가 되려면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다라는 이제 공감대가 확 퍼져야 되고 미국 같은 경우는 그게 계기가 됐던 게 그 마크 맥과이어 사건. 마크 맥과이어 약해가지고 이제 전 미국에 떠들썩했던 이 기록이 막 그 사람이 세웠던 그 놀라운 기록이 다 거짓말이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국민적인 공분.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법이 이제 등장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이건 정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 약을 쓰는 사람은 그냥 공개를 하는 거예요. 누구라도 이 약을 썼는지 여부는 그냥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식약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면은 누구는 이 약을 썼다 안 썼다 이걸 그냥 확인할 수 있게. 이 사람들이 그 약을 했다는 사실이 그렇게까지 보호해야만 사생활인가? 그 약을 하는 것 자체를 범죄로 한다기보다는 이 약의 진짜 문제는 경쟁에서의 불공정성을 만든다는 거가 진짜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경쟁에서의 불공정성을 없애는 차원에서 이렇게 약 사용을 투명하게 오픈할 수 있게 해주면은 약을 사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메리트가 좀 떨어지는 거라고 봐요. 남들이 다 약을 안 쓰고 나만 약을 썼을 때 사실 이게 메리트가 있는 거고 또 이제 경쟁이라고 하는 게 시합에서의 경쟁도 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는 인스타에서의 경쟁도 있지 않습니까? 인스타에서 경쟁을 하는데 누가 몸이 되게 좋아. 누가 봐도 케미컬이에요. 이 사람 케미컬 같은데? 해가지고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이 사람 케미컬이네. 굳이 내가 이게 해시태그 내가 자발적으로 달지 않아도 이 사람 스스로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약을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도핑이 사실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그 적발 확률이 굉장히 낮고. 근데 만약에 이 영역에 대해서만 이렇게 정보를 오픈하게 된다 그러면은 사회적으로 도핑에 대한 비용이 굉장히 낮아지는 거죠. 저는 그래서 경쟁에서의 공정성도 담보할 수 있고 그런 사회적 비용도 낮출 수 있고 그래서 하는 것 자체를 처벌하고 말고 이런 것보다는 이런 방법은 어떨까라고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미국은 불명예 전당이라고 이렇게
운영을 하더라고요. 예, 예. 사진하고 이름하고 네. 무슨 약물 썼는지까지. 아, 예. 그 덴주 씨도 그거 네. 때문에. 예, 예. 그리고 심지어 지금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내추럴 단체의 모 운영진도 거기에 박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 한두 명이 잘못해가지고 이 사람을 어떻게 법적으로 해야지 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잘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져서 그 사람 개개인이 진짜 피해를 입어야지 약물을 안 쓸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예, 예. 내가 약 써서 커리어 쌓아서 PT 많이 하고 내가 운영하는 헬스장이 잘 되고 인스타에 팔로워가 많아져서 광고 들어오고 이렇게 이득이 많다 보니까 자기 그렇죠. 건강을 맞습니다. 담보하고 예. 맞아요. 약물을 쓰는 건데 맞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제 유튜브에 얘 약쟁입니다 하고 올려버리게 되면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게 바로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사실은 저는 굉장히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악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있거든요. 근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이런 경우라는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아 그래요? 예, 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그 이게 무죄를 만드는 요건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그 사실이 정말 진실이어야 된다. 트루스. 예, 예. 진실이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게 공익을 위해서 해야 된다. 공익을 위해서 진실인 사실을 내가 했으면은 이거는 이제 이거는 무죄 이렇게 되거든요. 법률적인 용어로는 위법성이 적어된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실질적으로는 검사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이걸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러해서 이게 사실이고요. 이런 게 사실이고 제가 이러이러한 공익을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막 힘들어지는 과정이죠. 아 제가 그렇죠. 예. 저는 무조건 이렇게 선임해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이런 리스크를 다들 감수하기 싫으니까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아 그럼 그런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는 거네요. 저같이 이렇게 시간이 많고 네, 타고난 관종이고 이러면 할 수 있죠. 네. 저는 사실 되게 큰 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망설였는데 그렇게 큰 죄가 아니었구나. 그 사람이 약쟁이라는 확증이 있으면 되죠. 그렇죠. 네. 그게 그리고 이제 공익을 위했다라는 거가 이제 충분히 소명이 되면은 그거는 괜찮죠.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네. 제가 그런 걸 한다면 공익인가요, 사익인가요? 제가 본 공익입니다. 공익입니까? 네, 네. 제가 본 공익이에요. 저는 공익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왜 공익이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업무방해죄라는 범죄를 구성할 수 있는 행위거든요. 근데 그런 행위를 오픈을 해가지고 이런 일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이런 일이 안 생기게끔 한다라고 이제 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거는 적극 공익이죠. 뭐 흑자님이 그거 해가지고 뭐 조회수 조금 태우고 뭐 그게 뭐 그 공익하고 비중이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저 사실 지금 오해를 많이 받아요. 조회수가 오른 건 사실이고 그 조회수가 돈이 되는 것도 사실인데 제가 조회수를 더 올려서 그 기간 동안 번 돈이 400만 원 정도인데 제가 광고를 2개 못 찍어서 700이 날아갔어요. 마이너스 300이에요. 링크도 그냥 안 올리고 있고 당분간. 저는 손해가 더 큽니다 지금. 그리고 제가 집 밖에 나가는 걸 진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가 서울 또 강남 서초구를 또 와거든요. 태어나 처음 와거든요. 흑자님께서 지금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손해가 더 크다. 이런 만약에 이제 이게 문제가 됐을 때 이런 거를 이제 수사기관 가가지고 수사기관 경찰 검찰을 말합니다. 가가지고 설명을 하시면은 이 사람이 사익을 위해서 이런 걸 한 건 아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저는 약물 그렇게 많이 쓰는지 몰랐어요. 예전에 막 제 생각에 약간 칼루이스 시대 약간 요때였나 봐요. 벤 존슨이 약 빨고 와서 칼루이스 이기고 요런 때인 줄 알았는데 너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혹은 이 판이 이미 약쟁이 판이어가지고 안 빨면 아예 들어갈 수가 없고 이런 것들이 너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더 파고 들어가니까 이게 아예 압력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냥 이렇게 책상에서 이렇게 준대요 선수한테. 협회 높은 사람이 이거 좀 빨어 이렇게 준대. 그럼 이 선수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안 해요. 물론 안 해야겠죠. 안 하는 게 맞는데 안 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자기 심사해주는 사람이 여기 있고 협회장이 여기 있고 근데 이거 하고 나와서 네가 좀 더 좋은 모습으로 우리 대회를 좀 이렇게 해줘라 이렇게 해버리니까 진짜 이게 진짜 나쁜 사람이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높은 위치에서 얘가 말을 들을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완전 조정하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도핑 테스트에서 걸리면은 얘만 완전 유명한 약쟁이들 보면은 전부 약을 쓸 때 협회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뭐 기자들도 다 알고 있어.
근데 그냥 말 안 하는 거예요. 왜? 얘가 자전거 빨리 타고 홈런 많이 치면은 스포츠가 발전하고 그러면 심지어 기자들한테도 좋으니까. 그렇죠. 메이저리그 기자면 메이저리그가 흥행할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다 조용히 하고 있다가 이제 공론화가 돼. 여기서 문제가 터져가지고 공론화가 되면은 누구 하나를 제물로 바쳐요. 베리 본즈 여기 있어 이렇게. 평소에 행실 안 좋았던 애 바치면은 이제 막 기사 쏟아지고 일반인들은 이제 베리 본즈 제가 약 빨아가지고 홈런 엄청 친 다음에 연봉을 300억을 받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실제로는 그 위에 이게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직접적으로 시킨 경우든 그냥 묵인한 경우든 사실 단체들이 제대로 잡아내려고 하면 사실 저는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도핑 테스트로 다 잡기 어렵고 도핑 테스트하는데 돈 많이 들고 이거 저도 아는데 그 이번에 모 내추럴 단체에 나갔다가 도핑 걸린 선수한테 그 단체에서 1,000만 원 벌금 내렸거든요. 이런 식으로 진짜 강경 대응을 하면 이게 과연 한 명도 안 나오진 않겠지만 엄청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내가 여기서 입상해가지고 PT 몇 개 더 벌어먹으려고 나오는 건데 걸리면 벌금이 1,000만 원이래. 이거를 과연 나올까? 수지 타산이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단체들이 하면은 분명히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하는 걸 넘어서 이렇게 오히려 약을 쓰라고 하고 근데 간판에 내추럴 보디빌딩 대회 걸어가지고 홍보는 내추럴로 하고 근데 지금 제가 지금 좀 고민돼요. 그분들을 고발을 하는 게 맞는지. 과연 그 사람들의 인생을 망치려는 의도가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반면에 또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억울하게 그렇게 프로카드를 못하는 선수들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기준을 또 만들 필요도 있고 그래서 그 중간에서 좀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게 약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악감정이 저는 그렇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은데 아까 말씀드린 내추럴들을 위해서 기회를 주는 자리에서 이거를 불공정한 상태를 만든다. 이거는 저는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구조는 그거거든요. 일단 유죄. 이건 업무방해 맞다. 법원에서 판단을 받고 유죄를 받는데 대신 그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징역 또는 벌금 선택할 수 있거든요. 벌금도 1,500만 원 이하예요. 1,500만 원 이하라는 거는 좀 이제 정말 뭐 극단적으로 100원도 할 수 있어요. 이건 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좀 법대로 따지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와 진짜 최소한의 벌금으로 이제 너 사정은 딱 한 거 알고 그동안 관행이 그랬고 뭐 어쩌고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으니 이제 하긴 하는데 그래도 유죄는 유죄야. 이랬으면 이런 그림이 저는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설레만 딱 남게. 네. 의미 있는 액션인 것 같아요. 누구 한 사람을 어떤 인생을 망치겠다 이런 것보다는 이 업계가 조금이라도 그거에 하나의 작은 그런 울타리가 좀 생기는 그런 되게 중요한 계기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그림은 고발로는 법적인 기준이 만들어지고 헬스 업계에서는 좀 어른이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건강하게 사람들이 운동할 수 있게 자꾸 이렇게 한 번씩 짚어주시는 거죠. 김준호 선수도 만약에 몬스터짐에서 영상 올릴 때 나하고 지금 오늘 운동하러 같이 온 이 친구는 케미컬을 사용하는 친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 게 가장 베스트죠. 네. 가장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최고죠. 그래서 내가 케미컬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말을 사람들이 부끄러워하지 않게 사용하는 사람도 저는 케미컬 사용합니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시죠. 제가 사실은 이게 범죄가 아닌데라고 다시 말씀드리는 것도 그런 목적이 좀 있어요. 그렇죠. 이게 그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굳이 그 두 분을 자꾸 걸고 넘어지는 게 지금 헬스 쪽에서 보디빌딩 선수에서 저나 말하는 뭐 피지컬 갤러리 이런 쪽은 보디빌딩 채널이 아니니까 사실 그럼 결국 몬스터짐하고 황철순 선수하고 강경원 선수 3명이 메인이거든요. 황철순 선수는 요즘에 말을 해요. 자기 케미컬 얘기를 그냥 막 술 먹방, 회 먹방 이런 거 하면서도 야 맞아 그러니까 괜찮아요. 마음 먹은 나 약 쨍잖아. 뭐 그냥 이렇게 막 얘기해버린단 말이에요. 이 두 분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보디빌딩 3대장 이 3명이 얘기하는 게 가장 입김이 세고 그렇죠. 저도 이 3분은 스승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오픈할 수 있게 헬스 트레이너인데 트레이너님 몸 되게 좋으시네요. 그럼 트레이너가 저는 케미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추럴 분들 수업 경험도 많고 내추럴 회원분한테 말을 쳐서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아예 자연스럽게 되는 게 베스트라고 생각해서 슈자일스에 출연하게 돼가지고 진짜 감사 영광입니다. 저 이제 구독을 하면서도 이제 진짜 열심히 보고 그러는데 제 이제 이 행창 인생에 이제 드디어 이제 꽃이 피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만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스케줄은 어떻게 되시나요? 운동하러 가야죠. 역시.